오늘 전달드릴 내용들은 좀 많습니다. 먼저 KCEDUM의 스테이블 코인인 KUSD에 대한 내용과 컨텐츠를 통해 소개드렸던 아테네 수합의 아이디어, 얼마 전 성황리에 끝난 런치패드 루이의 첫 CEX 상장과 K스타의 두 번째 CEX 상장, 그리고 여러분들께 혜택을 드리고자 준비한 풀 조정권과 KS테디움 앱 업데이트, 이제 거의 끝나가는 리워드 랠리 이벤트 등등, 마지막으로 K스테디움의 공식 텔레그램 그룹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루게 될 주제가 상당히 많지만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니 끝까지 잘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11번째 Share the Future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6일 저희 K스테디움의 스테이블 코인 KUSD를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KUSD는 K스테디움 생태계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많은 혜택과 더 큰 성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잠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쉽게 말해서 KUSD는 USD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 K스테디움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미 몇몇 분들은 USDT나 USDC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사용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K스테디움의 생태계 내에도 자체의 스테이블 코인이 생길 것이고, 이를 통해 저희는 한 번 더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KUSD를 내 지갑에 가져오기 위해서는 USDT나 USDC가 필요합니다. 안내로 나간 민팅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두 가지 스테이블 코인 중 하나를 K스테디움에 지정된 주소로 보내시면 1대1의 비율로 KUSD가 여러분들 지갑으로 전송되고, 여러분들은 K스테디움 생태계에서 KUSD를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크게는 수익을 창출하는 용도와 다오의 VC의 운영, 그리고 K스테디움 생태계의 확장의 용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KUSD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창출하시는 여러 디파이 상품 중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페어로 이자 수익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지어 스테이블 코인 페어의 수익률은 꽤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 KUSD는 변동성이 거의 없으면서도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디파이 상품의 옵션을 여러분들께 제시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분명한 선택지가 하나 추가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빠른 속도는 기본입니다. 부디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K스테디움의 성장과 더 큰 무대로 발전하기 위한 역할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웹3 분야의 많은 프로젝트들이 K스테디움의 생태계를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된 합의 알고리즘 DPOI를 이용하는 그라운드 체인은 앞으로 다양한 프로젝트와 연결될 것이고, 우리는 다른 생태계를 포용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KUSD는 그라운드 체인과 사이드 체인으로 연결되는 어떤 네트워크에서도 안정적으로 자산을 연결시켜 앞으로 온체인될 다양한 뎁 생태계를 수용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추후 K스테디움 생태계에 도입될 NFT 마켓, 온라인 쇼핑몰, 많은 서비스들이 대상이 될 것이며, KUSD는 다양한 서비스의 결제 수단, 그리고 유저 간 송금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더 많은 유저의 생태계 유입을 독려하게 될 R2E와도 연계될 예정이니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K스테디움은 지난 10월 첫 번째 런치패드를 런칭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준비된 XABT 2천만 개의 물량이 2일 만에 판매되며 프리세일이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전합니다. 이 기세에 이어 아테네 수합은 곧 아이디어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스타트업 투자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아테네 수합의 아이디어는 런치패드와 비슷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구분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아이디어는 루이로 투자가 진행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루이를 통해 아이디어에 참여하시고 정해진 비율에 맞게 프로젝트 토큰을
받으시게 되는 구조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IDO가 출시되면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신 루이의 절반은 유통량의 조절을 위해 소각되고 나머지 절반이 프로젝트 팀에 제공됩니다. K스테디움 팀은 이러한 소각 정책이 루이의 가치 형성에 기여할 것이고 이는 나아가 아테네 수합의 서비스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IDO는 루이의 유통량을 제어하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루이와 프로젝트 토큰의 장기적인 가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IDO의 출시로 혹여나 런치패드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까 하여 다음 런치패드에 대한 얘기도 잠시 해보겠습니다. 지난 6일 애플박스를 시작으로 열리게 된 K스테디움의 첫 런치패드는 2일 만에 완판되어 8일간의 프리세일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종료되었습니다. 첫 번째 런치패드의 조기 종료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토큰의 아테네 수합 상장 이후에도 가치가 점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프로젝트들이 저희 런치패드에 참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1차적으로 추린 프로젝트만 현재 7개에서 8개 정도가 됩니다. 이 중 하나를 선정하여 12월 안에 두 번째 런치패드를 올릴 예정입니다. 유저분들께서는 이런 런치패드 역시 잘 판단하시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21일 드디어 루이가 CEX에 상장되었습니다. K스타에 이어 엘뱅크의 두 번째 상장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엘뱅크에서 K스타와 루이 모두를 거래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동일한 자산이라도 덱스와 CEX의 가격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로 거래 방식과 거래량에 따라서 거래소 간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데 우리는 이 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거래소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아테네 수합과 엘뱅크의 가격을 예의주시하시면서 더 좋은 가격에 K스타나 루이를 거래할 수 있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루이는 상장 이후 그 가치를 잘 지켜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루이의 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수합의 디파이 참여에 대한 보상 역할을 넘어 아이디어 투자의 기준 통화 역할을 하게 될 루이는 1년 사이에 굉장히 진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루이는 현재보다 더 많은 쓰임과 더 높은 가치를 만들어 갈 것이고 이를 통해 여러 크립토 유저들이 루이를 얻기 위해 아테네 수합에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루이의 진화를 학수고대해 주셨고 K스테디움 팀은 이제 조금씩 그 기대에 부응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루이의 가치는 대내외적으로 쓰임으로 재평가될 것이고 CEX를 통해 그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큰 결실을 위해 그때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루이의 상장에 이어 K스테디움 팀은 K스타의 두 번째 CEX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아직 자세한 내용은 공유드릴 수는 없지만 해당 거래소와 상장 일정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장 일정은 아마 아주 조만간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대로 K스타의 두 번째 상장에 대한 소식을 공식 채널을 통해 공유드리도록 할 테니 항상 공식 채널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에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 아테네 수합도 그에 상응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KUSD의 도입으로 인해 루이 KSUSDT 풀이 거래 중지되었는데 이는 KUSD의 아테네 수합 상장 이후에 루이 KUSD 풀로 다시 부활할 예정입니다. 또한 거래량이 적은 루이 KS 이더 풀은 일부 서비스를 중지하고 점검에 들어갔지만 한시적인 것이며 곧 해소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K스타의 가치 안정화와 유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한 멀티플라이어 조정이 있었습니다. K스타와 KS 이더, K스타와 DLT, K스타와
루이 풀이 그 대상이며 이번 조정으로 인한 APR 상승 폭이 급증했는데 이 역시 한시적인 기간 동안의 조정이라 조만간 원래 수준으로 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준비한 혜택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11월부터 K스테디움은 앱을 통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푸시 기능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중요한 소식들을 메시지 형태로 앱의 메인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앱에서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만큼 대부분의 푸시 메시지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번 루이의 상장이나 중요한 이벤트, 업데이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니 여러분들 모두 전달되는 소식을 챙겨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메시지를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앱 푸시를 받기 위해서는 마케팅 푸시 알림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버튼은 앱의 설정에서 푸시 알림 버튼을 눌러 마케팅 알림 탭을 활성화시켜 주시면 정상적으로 메시지가 수신됩니다. 또한 PC 및 휴대폰의 기종에 따라 각 디바이스의 세팅에서 알림을 허용해 주셔야 할 수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혹시라도 앱을 사용하시다가 우측 상단에 종 모양의 빨간 점이 보이신다면 잊지 말고 꼭 한 번씩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일전에 말씀드렸던 노드의 순위 산정 정책이 변경되어 저희 앱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팅 파워가 더 높아진 노드들이 있을 것이며 반대로 낮아진 노드들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는 한 명 한 명의 SOM들이 더 중요해졌고 신규 유저들의 유치 역시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K스테디움과 SO분들 모두가 앞으로는 신규 유저를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K스타의 상장, 그리고 런치패드 출시와 더 많은 신규 유저의 유입을 위해서 이번 달부터 시작되었던 리워드 랠리 이벤트가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준비했던 3가지 이벤트 모두 많은 분들의 참여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리워드 랠리 이벤트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특히 트리플 SOP 이벤트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의 참여가 몰리면서 2번의 조기 종료 그리고 2번의 연장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참여자분들 중에는 웹앵크를 처음 사용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잘 참여해 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전체 6,600만 개의 SOP가 준비되었었는데 2번째 이벤트까지는 이미 여러분들 지갑으로 분배가 되었고 마지막 연장 이벤트는 집계와 검증을 마친 이후에 여러분들께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총 3개 이벤트로 시작된 리워드 랠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성공리에 종료되었습니다. 먼저 브릿지 페이백 이벤트는 이벤트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며 현재까지 약 202더 정도가 K스테디움 생태계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K스테디움 팀은 많은 분들의 이벤트 기간 연장 요청으로 한 달간 브릿지 페이백 이벤트를 연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이벤트 기간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당초 예정대로 12월 4일에 리워드를 지급해 드릴 계획입니다. 보름간 진행되었던 넷바잉 이벤트에는 아테네 수합을 기준으로 총 2,300만 이상의 K스타가 거래되었고 K스타와 관련된 풀의 트랜잭션은 약 12,000건을 넘었습니다. 3차에 걸쳐 진행되었던 트리플 SOP는 잘 아시다시피 600만 개로 시작된 1차 이벤트가 시작과 동시에 완판되고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추가로 진행된 2차 역시 3천만 개가 완판되며 이 또한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유저의 추가 유입을 위해 진행 중인 3차 이벤트는 현재 450개 이상의 구글 폼이 접수되어 집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리워드 랠리 이벤트 기간 동안 브릿지 페이백 이벤트의 보상으로 약 2더 넷바잉 이벤트는 88,000 K스타가 넘는 리워드가 지급되었고 트리플 SOP는 2차까지 총 3,600만 SOP를 지급해드렸습니다. 마지막 3차에 3,000만 SOP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결과들을 보면서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의 K스타디움에 대한 애정과 성장을 위한 갈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열기가 뜨거운 만큼 앞으로 저희도 최선을 다해 여러분 기대 이상의 성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는 조만간 여러분들이 바라는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이벤트와 계획들로 여러분들 찾아갈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저희 K스타디움의 미래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스타디움의 공식 텔레그램 그룹 오픈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공식 텔레그램 채널이나 블로그를 통해 텔레그램 그룹으로 들어가는 주소를 공유드렸지만 지금도 입장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영상의 소개란에 입장 링크를 한 번 더 넣어두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텔레그램 그룹으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께 적혀있는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텔레그램 그룹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많은 이용 바랍니다. 공식 텔레그램 그룹은 일방향으로 공지나 정보를 내보내던 텔레그램 채널과 달리 누구나 서로 소통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디스코드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만든 채널이니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그룹에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테네 수합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인이나 토큰들의 가격과 교환비를 조회하는 기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테네 수합은 덱스입니다. 덱스의 특성상 동일한 에셋이더라도 각 풀의 가격 차가 존재하거나 CEX와의 가격 차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이때 이 정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손해를 보실 수도 있고 반대로 이 정보를 잘 아시는 분은 이익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더 편리하게 각 에셋의 가격을 조회하실 수 있는 봇을 텔레그램 그룹에 추가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참고로 아테네 수합의 가격 산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그룹에 추가된 봇이 조회하는 모든 자산들의 가격은 K스타를 기반으로 합니다. K스타의 가격은 이더리움의 가격을 기반으로 KS 이더 K스타 풀에서 교환비를 계산하여 결정되고 이후 K스타의 가격을 나머지 모든 자산들과 K스타의 교환비에 적용하여 나머지 자산들의 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이 K스타의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K스타디움 생태계 안의 모든 자산들은 K스타를 중심으로 가격이 산정되기 때문에 K스타의 가격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모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새로 개설된 텔레그램 그룹은 누구나 실시간으로 중요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니 모두 참여하셔서 자산 운용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1월에 준비한 쉐어 더 퓨처 사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11월이었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바쁜 한 달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들을 가지고 2023년 한 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K스타디움 팀은 다음 달에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리며 더 많은 이야기들은 잠시 후 실시간 방송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